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9일 목요일 저녁 9시 28분입니다. 미국 상승에 힘입어서 오늘 아시아장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일본 지 혼자 안 좋았습니다. 그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초반에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조금 전부터 먹구름이 좀 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먹구름이 이 유럽 시장에만 낀 게 아니고 전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좀 끼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살펴보고, 왜냐면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 다들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코스피 이야기를 좀 순서를 바꿔서 먼저 해볼까 해요. 일단 오늘 장중에 이슈는 요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에 별 영향은 미치지 못했죠. 우린 숫자만 보고 넘어가자고요. CPI는 예상이 2.5였는데 2.3 나왔고, PPI는 예상이 12.1이었는데 12.9 나왔으니까 어쨌든 뭐 예상치보다 조금 낮거나 조금 높거나 이렇게 나왔는데 인플레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상승 마감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중국이 중요한 자리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한 척했기 때문에 레벨업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연속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중국이 강하니까 한국도 좀 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긴 해요. 한국이 일본 따라가지는 않죠. 보통 요즘에 중국 따라가지. 어쨌든 뭐 중국의 영향을 뭐 조금 받은 측면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이야기를 좀 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몰라요. 제가 알면은 벌써 뭐 그냥 떼부자가 돼 있겠죠. 근데 아무튼 떼부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오늘 같은 때는 이제 아무튼 굉장히 숏을 보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쫄리는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모르는데, 이제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 점들, 그런 게 있을까봐 그냥 이제 그런 것만 같이 점검하는 식 정도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셔야 될 건 뭐냐, 선물 400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400 넘어갔냐?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그죠? 뭐 이게 일단 의미가 있는 것일 거고요. 아직 사실 따지고 보면 종가상으로 400 넘어간 날이 없죠. 그죠? 종가상 400이었던 날이 하루 있네요. 11월 22일 날 하루 400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 뒤로 400 넘어간 적 없었잖아요. 그죠? 하여튼 오늘도 그래요. 어쨌든 오늘도 이게 이거래일째 어떤 400에 대한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됩니다. 물론 분위기상으로 이제 넘어가서 안착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거의 어떤 기세 때문에 눈앞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옛날에 강력한 힘을 보여줬으니까 그 힘이 앞으로 이제 계속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좀 위험할 수 있다고요. 그냥 냉철하게 지지와 저항만 체크하는 게 가장 좋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400에 대한 테스트가 이거래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400을 못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 뭐 일목균형표 이런 거 보시면 마침 400자리에 구름대 상단이 이렇게 위치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저항임은 확인이 되긴 되고 있어요. 오늘은 거래량 얘기는 안 할 건데 아무튼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 있죠. 근데 이거는 선물 만기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원래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1년에 4거래일 있는 선물 만기일에는 그렇게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게 보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당월물 거래 그만해야죠. 차월물로 넘어가야죠. 롤오버 해야죠. 실제적으로 차월물을 보시면, 그래서 차월물이 어디 갔더라? 차월물을 보시면 차월물에서 이렇게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거죠. 참고로 차월물은 선물이 아직 395에 머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코스피 200은 지금 401이고 선물은 395니까 이제 이 둘 간의 치열한 키 맞추기 싸움들이 또 일어나겠죠. 뭐 둘 중 한 놈이 내려오든가 둘 중 한 놈이 올라오든가 해서 둘이 키를 맞추겠죠.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아무튼 뭐 굳이 뭐 엄밀히 그래도 뭐 거래량을 따지면 매일매일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해요. 매일매일 줄어들고 있기는 해. 굳이 뭐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긴 하더라고요. 오늘 거래량이 16만 3,149였고 이제 3월물 거래량이 11만 2,057개였으니까 두 개 더하면 27만 5,206개인데, 아무튼 더해보면은 27만 5천 몇 개니까 어쨌든 이거 어제보다도 또 어쨌든 계속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저항을 앞두는 자리니까 아무튼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게 맞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뭐 외국인들 마음이죠.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조금 좀 짜증나는 일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뭐 사실 별 의미 없는 이야기긴 한데요. 마감 동시효과 제도. 마감 동시효과를 사실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감 동시효과라는 제도가 있다는 게요. 솔직히 뭐 남들은 뭐 공매도가 뭐 불리한 제도다 그러면서 그런 거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들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거는 별 관심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불합리한 제도는 제 생각엔 마감 동시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굳이 마감 시간에 동시효과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동시효과를 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동시효과 한다고 저기 3시 20분부터 해갖고 10분 동안 개인들 손발 묶어놓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이에 기관과 외국인이 자기네들 큰 돈 갖고 종가 장난치는 거고요. 그렇게 놔둘 필요 없거든요. 그거야말로 진짜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건 유지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오늘 제 생각에 이제 옵션 장난 친다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호가에 장난을 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사실 오늘 그 장 막판까지 이렇게 선물 저기 현물 지수 코스피 200 이런 게 계속 400 밑에서 안정적으로 있었는데, 장막판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하고 몇 종목을 급등시키면서 1분봉이거든요. 삼성전자. 가만 보시면 계속 77,000원, 77,000원 하다가 갑자기 78,000원 됐잖아요. 장막판에 거래량 띄우면서 동시호가에. 그러니까 동시호가에 하여튼 외국인과 기관이 장난친다고 뭐 이런 짓을 일단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중 내내 비리비리 하다가 장 막판에 동시호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장 막판에 보시다시피 코스피 200도 그래서 401로 확 올려버렸죠. 분봉 같은 거 보시면 이렇다고요. 분봉 같은 거 보시면 계속 399.3 뭐 이러다가 장 막판 동시호가에 401로 딱 마감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오늘 뭐 뭐 코스피 200은 뭐 400을 넘었네 이렇게 하고 의미가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뭐 솔직히 좀 일단은 뭐 별로 신뢰는 잘 되지 않습니다. 장 막판 마지막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약간 좀 장난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무튼 또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과 항상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기준이 선물이었죠. 선물 기준으로 400 넘냐 안 넘냐 계속 그 얘기만 했으니까, 아무튼 뭐 저런 일들 때문에 오늘 좀 마감이 제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어쨌든 근데 인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뭐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마감에 장난을 쳤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선물은 399.4로 마감이 됐고 현물은 400.1로 일단 마감이 된 겁니다. 일단 이건 받아들이셔야 되고, 종가는 78,200원이 된 거죠. 삼성전자는요. 이런 점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제 내일도 추가 상승할 것처럼 이제 그죠? 희망을 충분히 품을만 해요. 희망을 충분히 품을만 해. 근데 어쨌든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 뒤통수 치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아직 400을 극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거는 아직 좀 해결이 좀 안 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콜이 비싸고 뭐 풋이 뭐 약간 단기 낙폭 과대 이런 우려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아직 좀 덜 극복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죠, 그런 점들을 좀 계속 지켜보긴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풋옵션들 오늘도 죽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지지력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내일도 죽는 그림이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뭐 패턴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 시장이 안정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뭐 보시다시피 아무튼 이 콜옵션들이 아직 뭐 완벽하게 뭐 잘 살아나냐? 전 솔직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풋옵션들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이제 이평선들은 옆으로 쫙 수평하게 펴놓고 중요한 장기 이평선들까지 다 모아놓고 보시면 약간 이제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딱히 이런 패턴을 지금 더 깨기도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번에 죽이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한 번에 세게 와버렸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패턴으로 가고 있다면은 여기서 그죠, 얘가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뭐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하더라도 단기나 폭과대 이런 우려가 있어가고 또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평선들이 수렴돼 있는 거, 이 흐름 요거를 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옵션이 이렇게 몇 달 동안 올해 내내 이렇게 해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수평으로 나왔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긴 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어쨌든 시장의 불안감은 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딱히 뭐 특별히 바뀐 건 없는 것 같고, 네. 그죠? 뭐 그 와중에 어쨌든 개인들 뭐 여기 있는 제가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개인들이 이제
푼 매도도 열심히 며칠 동안 따라붙는 모습도 보이고요. 하여튼 분명히 이런 과잉된 부분이 아직까지 저는 해결됐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저는 계속 안 좋은 소리를 하긴 할 거예요. 어쨌든 이런 데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저도 뭐 계속 고민 중이긴 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아침 브라질 차트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6월달부터 디커플링 됐다. 디커플링 된 이유가 미국의 긴축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긴축되려고 하고 있는데 디커플링 해제되고 그럼 한국과 브라질 같은 나라가 다시 상승장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가는 이유가 일단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굳이 이제 한 가지를 꼽자면은 이런 가능성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선반영. 그죠? 마법의 단어죠. 마법의 단어. 그 선반영이라는 한마디만 갖다 붙이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그래서 한번 그 생각 정도는 한번 해보세요. 저도 뭐 조금씩 고민은 해보고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6월달부터 이제 6개월 넘게 지금 주식시장이 빠지고 있죠. 코스피가 6개월 넘게 빠지다 이제 반등 중인데 그렇다면 긴축 우려가 막상 테이퍼링 시작되고 이러니까 11월부터 테이퍼링 시작했잖아요. 테이퍼링 시작되니까 이게 긴축 우려가 선반영됐답시고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일까? 라고 한 번쯤 생각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다만 어쨌든 저는 예전에 일단 기존 관점은 계속 유지입니다. 뭐 달러 강세, 미국만에 잘 나간다, 뭐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제가 보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만 너무 잘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 딱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만 잘 나간다라는 게 결국 미국만 긴축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미국 긴축한다는 게 미국이 잘 나간다 뭐 요런 의미이긴 해요. 미국의 회복이 남다르다라는 이야기이긴 한데 반면에 유로존은 못 나가고 그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로 돈이 빨리는 게 지금 제가 보는 핵심적인 어떤 이 시장의 흐름인데 제가 주목하는 숏배팅의 가장 큰 어떤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극복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저는 일단 계속 들고 갈 건데 숏을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과연 선반영이란 이유로 이걸 다시 이제 한 번 더 들어 올릴까? 라는 뭐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들긴 들어요. 만약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틀려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세게 올라온다. 그렇게 된다고 여기서 대세 상승으로 가냐? 전 솔직히 그건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들거든요. 솔직히 지금 400도 힘겨운데 뭐 만약에 다시 440 온다? 제 입장에서 440이 다시 간다면은 속 쓰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현금 갖고 있고 그렇다면 440 근처로 가면 이건 다시 숏을 들어가야 되는 절호의 찬스 이런 게 아닐까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 자리를 이제 넘어가려면은 얼마나 더 큰 호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겠어요. 그죠? 이거 얼마나 넘어가기 힘든 자리인데 이거 얼마 동안 만들어 놓은 저항인데 1년 내내 쌓아놓은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걸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고점은 계속 낮아지면서 어쨌든 지금 지가 더 올라왔다라고 해도 어딘가에서 또 낮아지면 어쨌든 하락 추세예요. 그죠? 어딘가에서 고점이 낮아지면 또 하락 추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를 극복하기가 저는 일단 어려울 거라고 보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뭐 그런 결론을 알았으면은, 그죠? 알았으면은 전 이미 떼부자가 됐을 텐데, 저도 모르니까, 다만 이제 생각 정도는 해보고 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뭐, 제가 뭐 숏을 들고 막 그렇게 우려가 되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냥 좀 오바를 하고 있네라고 그냥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생각 바뀐 거 없고, 딱히 뭐 저는 뭐 압박을 받고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이제 지가 좀 올라가는구나 라고 일단 편안하게 지켜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곧버스 뭐 거래량이 많이 줄었네 뭐 이런 게 보이는데 이런 거 갖다는 뭐 딱히 할 말은 없고요. 이런 게 딱히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때 왜 거래량이 줄었는지 뒤늦게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선 이게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건 별 의미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다 라는 거를 좀 체크를 했고요. 아무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변동성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하고 몇 개 좀 체크하고 한국은 그만할게요. V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이제 얘도 그죠? 정배열 직전이에요. 정배열 직전. 아무튼 이런 것만 봐도 솔직히 계속 이제 하방 에너지가 잘 누적돼 있는 겁니다. 7월부터 해서 결과적으로 우상향 하려고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우상향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잘 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쉽게 아무튼 시장이 안정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늘 일단 어딘가에서 또 일단 아래 꼬리를 살짝 뭐 달긴 달았네요. 이거 달았다고 반등한다는 건 아니고, 다만 어쨌든 이제 적당히 지지력이 있는 자리에서 일단 아래 꼬리 나오긴 나왔어요. 혹시나 이제 이 자리를 깨더라도 이 부근에서 며칠 동안 좀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 생각엔 이 주변에서는 한 번쯤 꿈틀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더라도 여기서 한번 꿈틀하고 죽을 것 같아요. 꿈틀하고 죽을지 계속 살아날지는 모릅니다. 그죠?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고요. 하여튼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 150은 이거 뭐 일단 그죠? 뭐 한국이 오르니까 그 코스피가 오르고 어젯밤 나스닥이 오르고 중국이 오르니까 지도 올랐죠. 지도 올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여기가 440짜리죠. 코스피로 치면 여기가 선물 440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당연히 뭐 숏은 계속 홀딩이고 신규 매수도 한번 슬슬 고려해 볼 수 있는 그 정도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가 440이죠. 그러니까 코스피로 환산을 하면요. 대략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400도 아니고 440짜리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지금 5일선과 과하게 이격을 벌리면서 지가 급등을 하고 있다면 아무튼 뭐 단기적으로 끝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정도까지 그래서 살펴봤고요.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장중에 추가로 더 강세를 보이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일단 뭐 조그마한 양봉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아무튼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그래서 한국 시장은 여기 정도까지 할게요. 별로 할 말도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길어집니다. 아무튼 그 지금 이제 현재 돌아가는 일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무슨 일이 있나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유럽 시장이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막 녹화 버튼 누르려고 하기 직전에 갑자기 막 하락하고 그러더라고요. 환율도 막 오르고.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하고 녹화하기 전에 막 뉴스를 찾아봤는데, 솔직히 저는 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뉴스를 일단 못 찾았어요. 대표적으로 일단 눈에 보이는 악재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요런 게 좀 보이긴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탈리아가 아마존에다가 벌금 매겼다라는 소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그리고 뭐 게임스톱이 뭐 실적이 안 좋다 뭐 요런 이야기들이 있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뭐 유럽 주식시장이 몽땅 다 뭐 하락 전환을 하고, 솔직히 이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뉴스를 못 찾겠어요. 뭐 때문에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심오한 제가 모르는 뭔가가 나온 것 같긴 해요. 예, 잘 찾아보니까 뭐 지금 이러는 이유를 여기 보시면 글씨 큰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오미크론 이야기를 또 갖다 붙이고 있긴 해요. 여기 보이시죠? 뭐 오미크론에 대한 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혼재된 가운데 나쁜 소식에 주목하면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라고 그럴싸하게 또 증권사에서 또 말을 또 써놨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지역에서 오미크론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사실에 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다른 악재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좀 들긴 드는 게, 왜 이리 자꾸 밑밥을 까냐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저것 좀 살펴봤죠. 왜 갑자기 유럽이 빠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무튼 이게 이제 유럽 독일인데, 좀 찬찬히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고요. 일단 독일 같은 경우 유럽 그냥 이게 뭐 유럽 대표라고 생각하니까 유럽이라고 표현을 하자면요. 아무튼 단기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 이어졌죠. 오늘까지 이렇게 하락하면은 솔직히 이거는 이제 반등의 끝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하락하냐 오늘 상승하냐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유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미국에도 오늘 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단기적인 모습은 같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어제 하락, 오늘 하락,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는 분명히 이거 안 좋은 신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지금 어느 특정 순간부터 이렇게 다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것만 본 게 아니고 유럽이 빠지네, 미국도 같이 빠지네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와중에 중국 위안화가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급등이라는 건 강한 갑자기 약세로 이게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제가 안 그래도 어젯밤에 이제 우리 다 같이 고민을 좀 해봅시다 하면서 투자 철학 얘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밑밥 깔았던 게 요 이야기죠. 중국 위안화가 뭐 너무 갑자기 초강세가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오늘 아침에 위안화를 보니까
이 제가 어젯밤 녹화했던 시점보다 위안화는 더 많이 빠져갖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긴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장중에 또 폭락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야 위안화 강세가 엄청 세구나. 그래 중국이 강한 게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영상 녹화하기 직전에 보니까 이 보이시죠? 장대 양봉 튀어나온 거요. 이 몇 시야 이게? 저녁 8시가 되면서 이렇게 딱 이 장대 음봉이 일제히 튀어나오고 환율에서 뭐 독일 지수 이런 게 급락하고 저기 미국 증시가 뭐 좀 빠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8시부터. 그래서 뉴스를 찾았는데 못 찾았다라고요. 오미크론 때문에 또 이런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시장은 일단 오미크론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간 일단 이 위안화가 갑자기 초약세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물론 마감이 돼봐야 아는데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속임수 이거 바로 다음날 되돌리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제도 드리긴 했는데 일단 바로 되돌리고 있다는 점이 일단 좀 눈에 띄고요. 이게 되돌리면 이거 언더슈팅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고요. 그에 힘입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는 뭐 68원 참 저기 78원 요까지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이 차트가 왜 이렇게 돼 있지? 아무튼간 요 보시면 그죠? 일제히 8시쯤에 일제히 8시, 8시 반 요때쯤에 이제 이렇게 환율들이 다들 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이제 오후 8시, 저녁 8시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일단 먹구름이 끼긴 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먹구름이 지금 낀 거지 이게 이제 마감 때까지 먹구름이 뭐 낀다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지켜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뭔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라는 현실만 일단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오르고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위험자산 선호가 조금 좀 또 맛이 가고 있는 이런 듯한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체크를 했고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어젯밤에 고민해놨던 그대로 일단 하긴 하려고요. 오늘 밤도요. 일단 오늘 밤에 지금 현재 꼬라지로 보시면은 이게 S&P고 이게 S&P고 이게 나스닥인데 이 보시면 둘 다 개파락 출발 예정이에요. S&P, 나스닥 둘 다 개파락 출발 예정인데 일단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큰 개파락이 나와버리면은 뭐 원웨이 하락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가능성들을 좀 다 열어놓고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S&P 같은 경우 뭐 S&P나 나스닥이나 어쨌든 뭐 똑같으니까 그냥 S&P 보고 말씀드릴게요. S&P든 나스닥이건 간에 어제 나왔던 저점 부근에까지 개파락 출발해서 많이 개파락 출발해서 출발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은 의외의 급락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점들 일단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적당한 개파락, 뭐 예를 들면 어제의 시가 정도에서 적당한 적당한 개파락을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또 어제의 저점과 어제의 저점, 어제의 고점 사이에서 지지와 저항을 다투면서 힘겹게 싸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적당한 개파락을 한다면은 저는 일단은 오늘 밤에 조금 또 집중을 해서 좀 볼 생각이 있긴 합니다. 이 중요한 자리 4700이거든요. S&P는 4700자리에 지나치게 강하게 변동성을 주면서 분봉상 강하게 변동성을 주면서 4700자리에다가 헤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저는 한번 숏을 들이대 볼 생각이 없지는 않아요.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들이댄다고 하면요.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움직임들이 좀 중요할 텐데 이게 장 초반에 약하게 출발해 갖고 막 쳐올리면은 오히려 남은 시간 안에는 좀 빠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개파락 출발했는데 장 초반에 많이 약해 버린다. 그럼 솔직히 그죠? 장 초반에 많이 약하다면은 이 어제 나온 저점 부근을 기준으로 해서 하방 경직성 나오면서 남은 시간은 일단 오를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런 시나리오를 일단 가져볼 거예요. 일단 갭상승 출발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드리지 않을게요. 글쎄요, 혹시나 갭상승 출발하잖아요, 오늘. 그럼 원웨이 상승 가능합니다. 예, 이미 어제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 급등도 가능하긴 한데 지금 분위기상
뭔가 악재가 있는 것 같죠. 뭐 원달러 환율 뭐 위안화 이런 거 튀는 거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오늘 일단 원웨이 상승은 아닌 것 같죠. 예, 원웨이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이야기.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그죠? 너무 밑에 시작하면은 원웨이 하락 가능성도 있는 거고, 적당히 하면은 적당히 해서 장 초반에 쳐올리면은 빨리 숏사고 자버리고, 장 초반에 막 급락시켜 버리면은 또 그죠? 별로 아닐 수 있는 거고. 아무튼 뭐 요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야근을 안 하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말씀은 드렸는데, 또 괜히 또 욕심이 나가지고 오늘 밤에도 또 좀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여튼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코스피가 뭐 400을 넘어갈 것 같네, 막 사실 그런 거 너무 우려하고 그러셔봐야 별로 도움은 안 돼요. 그냥 어쨌든 냉철하게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지금 계좌에 찍혀 있는 그 평가 금액, 그게 사실 여러분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여러분들 돈 맡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욕심이나 공포 이런 거 내려놓으시고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그냥 보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저도 잘 모르니까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야근하실 분들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저도 조금 야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